자, 84회입니다. 결산 문제만 지금부터 쭉 볼 수 있도록 하겠어요. 각 회차당 결산 문제. 자동 결산은 결산 자료 어디에 입력되는가 칸까지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면 되니까 한번 보겠어요. 세무 2급이나 회계 1급이나 세무 1급이나 똑같죠. 결산은 바뀜이 없습니다. 출발. 자, 발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5,600만원 2020년 여기에 보니까 2019년 2019년 문제입니다. 내년이에요. 6월 30일에 상환기일에 도래한다. 자, 이것은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키는 거예요. 유동화시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장기 차입금 얼마 56불을 유동화시키는 계정 과목이 유동이라는 계정 과목이 들어가요. 유동성 장기 부채가 되겠죠. 부채 얼마 56불 이렇게 되고요. 자, 장기 차입금이 없어지고 장기 차입금이란 부채가 없어지고 새로운 유동성 장기 부채가 만들어집니다. 부채 자리는 대변이에요. 따라서 유동성 장기 부채가 대변이 되며 다음 둘 다 채권과 채무에 관련된 거래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발언 그리고 여기가 발언 이렇게 거래처도 꼭 끌어줘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는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시키는 내용이라는 거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고요. 하나 더 포인트를 잡는다면 이거 유동성 장기 부채 그리고 장기 차입금의 결산에도 이렇게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1번 문제 수동붕괴는 항상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입력하면 됩니다. 자, 수동붕괴니까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자, 회사가 단기간 내에 시세 차익. 자, 이게 있네요. 단기간 내의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일단 여기까지 봤더는 단기 매매 정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유한 유가증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제시된 자료 이외에 유가증권은 없고 단기 중 처분은 없다고 가정한다. 당사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회계 처리한다. 자, 요거죠. 별 말이 없으면 우리 전산 세무나 아니면 우리 FAT, JT는 일반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KIFRS 한국재택 국제기업회계 기준이 아니에요. 자, 일반 기업회계 기준. 우리 여지까지 공부를 이 기준으로 해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1200만원 주고 샀는데 2018년 12월 31일 공정가치가 1300만원. 오늘은 2019년 12월 31일입니다. 사기는 내가 1200만원 주고 샀지만 작년에 결산했겠죠. 결산했습니다. 그때 얼마? 1300만원으로 됐겠죠. 자, 그러니까 2018년 결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분명히 이렇게 됐겠네요. 자, 살 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 때 현금 주고 샀다 쳐요. 단기 매매 정권 얼마? 12불. 그리고 현금 주고 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2불. 이렇게 됐을 거고요. 다음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이래 됐으니까 이거 이익 받죠. 100만원. 1200만원 주고 샀는데 1300만원 됐습니다. 따라서 단기 매매 정권 얼마? 1불. 익자가 나왔으니까 대변이겠죠.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얼마? 1불. 자, 이렇게 결산을 하고 나면은 요때 결산하고 나면은 자, 이제부터는 나는 단기 매매 정권이 얼마? 1300만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00만원 하고 있는데 자, 요때 한번 보겠어요. 요때. 자, 12월 31일 날 단기 매매 정권이 13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2019년 1월 1일 날 넘어오면 1300만원이에요. 근데 2019년 12월 31일 날 1250만원이니까 50만원 내렸죠. 내렸습니다. 이게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을 입었죠. 얼마? 500불. 그리고 단기 매매 정권 가격을 내리네요. 500불.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답은 요거 마지막에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사실은 연결되는 거래가 됩니다. 연결되는 거래가 되는데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Y. 자, 여기 보니까 자, 취득금액 내가 이렇게 1200만원 주고 샀는데요. 자, 요때 붕괴는 단기 매매정권 1200만원, 현금 1200만원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2018년 12월 31일 날 결산을 했죠.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결산을 하게 되면 자, 이게 단기 매매 정권이 얼마였습니까? 1200만원.
여기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 100만원. 같은 계정 과목이 같은 변에 적혀 있으면 더하기가 된다 그랬죠. 요거의 결과로 의해서 나는 요때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로 본다? 1300만원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 31일 날 공정가치가 1250만원이에요. 나는 여기서 1300만원으로 인식을 했었는데 1300만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있었는데 1250만원이니까 50만원이 내렸죠?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1200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1250만원이네, 50만원 올랐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운데 단계를 건너뛰어서는 안 돼요. 이렇게 연결하셔야 됩니다. 그게 문제가 없어요. 자, 3번, 요거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은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자동결산이 있어요. 자동결산 우리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까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이죠. 결산자료 입력. 여기에 있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예, 보시면, 여기에서 눌러주시고요. 다음, 결산은 항상 12월 01월부터 12월이에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감가상각 찾는데, 계정과목 가르쳐줬죠? 공구와 기구, 차량 운반구 찾으면 됩니다. 컨트롤 F, 공구와 기구 찾았어. 자, 이렇게 하면 찾아져요. 이렇게 공구와 기구 이렇게 찾아지네요. 찾고 여기에다가 돈을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돈을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동결산은 다 이래요. 이거 찾아서 입력하실 수 있도록 하고, 뭐 자동결산 입력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제가 자동결산은 입력하지 않고요. 어디에 어떻게 한다까지만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다음 차량 운반구도 마찬가지죠. 영업 보니까 800번대입니다. 여기서 컨트롤 F, 차량 운반구 엔터 하셔서, 자, 이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보니까 800번대 맞네요. 800번대 맞으면서 차량 운반구고, 다음 요절 오른쪽이죠. 요절 오른쪽에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에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돈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 모든 자동 결산이 끝이 나고 나면은 우리 점표 추가해야 되는 거 아시죠? 요거 점표 추가 다 하고 나면은 해야 돼요. 아직은 남아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문제 4번은 우리가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문제 해석을 잘 해야 돼요. 기말현재 퇴직급여 추계액 및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하기 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단액을 조회한 결과 다음과 같다. 자,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이래 돼 있네요. 자, 이거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하는 건데요. 퇴직급여 추계액이란 말이, 내가 우리 회사가 지금 우리 회사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전 직원이 퇴직할 때 퇴직금 줘야 되는 거, 생산직은 4천만원, 사분직은 2천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은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보충을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생산직은 4천만원이 필요한데 나는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다? 1,500만원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를 더 넣으면 될까요? 요거 2,500만원 더 넣으면 되겠죠. 따라서 이게 생산직에는 2,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무직은 2천만원이 필요한데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900만원. 그러니까 얼마 더 넣으면 됩니까? 1,100만원. 그래서 이거는 1,100만원 더 입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빼주면 되겠죠. 요게 퇴직급여 추계액이 우리 회사 직원이 다 퇴직했을 때 줘야 되는 돈.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잔액은 우리 회사 지금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퇴직금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메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직은 4천만원이 필요한데 1,500만원이 있으니까 2,500만원 더 넣어주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사무직은 2천만원이 필요한데 900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1,100만원 더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 컨트롤 F, 퇴직 치면 나오겠죠? 퇴직 치면 나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 이게 퇴직급여. 자, 많은 학생들이 요거 좀 착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지금은 이겁니다. 806번 퇴직급여 저립액 여기에 입력을 해야 돼요. 요 밑에 거 3번은 850번은 퇴직연금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 800번대니까 이거는 뭐 사무직이죠. 사무직이 되고, 다음 여기에다가 사무직 금액이 얼마였나요? 사무직이 1,100만원이었나요? 여기에 1,100만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면 되고,
다음 두 번째 생산직 한번 볼까요? 생산직은 2,500이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컨트롤 F 또 퇴직 찾으면 퇴직 찾아지죠. 자, 500번대 찾아집니다. 이렇게 500번대이며 508번 퇴직급여죠. 1200을 잘 보십시오. 여기 이거는 퇴직연금입니다. 연금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디에 여기에 2,50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자동결산은 컨트롤 F로 찾아서 잘만 입력하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넘어가겠어요. 5번 이런 문제도 전산에게 1급과 우리 같이 치니까 전산 세부에 잘 옵니다. 자, 기말 원재료 제거액, 기말 제공품 제거액, 기말 제품 제거액인데요. 자, 이게 위에 문제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고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아니면 무시해야 될지 확인합니다. 한번 볼게요. 기말 현재 공장 및 창고에 보유 중인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이거 기말 원재료 제거액에 입력하면 되고 기말 제공품에 입력하면 되고 기말 제품에 입력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있었다면. 근데 오른쪽에 더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합니다. 단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란 말은 배 실험만 주면 내꺼, 배 실험만 주면 팔린 거로 봅니다.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원재료가 있는데요. 500만 원은 운송 중이며 그러니까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샀습니다. 그게 뭐? 원재료예요. 지금 운반 중이네요. 그럼 이 원재료는 누구께 될까요? 내 거니까 이 원재료가 어떻게 됩니까? 300만 원이 아니라 이 500만 원도 더해져야 됨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이 금액 바꾸겠습니다. 이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겠다? 800만 원으로 해야 되겠죠. 800만 원.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음 두 번째 위탁 판매 용도로 수탁업자들이 자 위탁 판매 수탁 판매 이렇게 위탁자 수탁자 놓으면 위탁자는 누구? 출판사. 위탁자는 출판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수탁자는 서점. 그러니까 출판사가 서점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품 적성품이 600만 원. 자,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출판사인데 서점이 가지고 있는 책이 600만 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 600만 원은 누구께 됩니까? 내 거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 제품이니까 제품이 8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600만 원을 더 해야 되니까 왜?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는 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1,400만 원 되겠네요. 이래서 이제 입력하면 됩니다. 어디에? 여기서 컨트롤 F 마찬가지입니다. 기말 원재료 치면 나와요. 기말 원재료 제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기말 원재료 제거에 여기서 어디에 이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죠. 이 금액이 얼마? 문제에서 800만 원이었죠. 800만 원. 나머지 두 개도 이런 식으로 찾아서 입력한 다음 다 끝나고 나면 여기 보시면 점표 추가. 이거 안 눌러서 틀리는 사람이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눌려서 결산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다음. 자, 이거 83회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82회입니다. 82회 기출문제 한번 또 볼 수 있도록 해요. 자, 오늘은 결산 문제만 쫙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분계, 자동분계 다 하겠어요. 자, 밑으로 쭉 내려서 찾아주세요. 결산이네요. 자, 4번에 1번입니다. 1번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보니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달러. 결산 문제에 달러 놓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본실. 답은 이겁니다. 이것 중에 하나예요. 한번 볼게요. 자, 2018년 10월 1일 미국 ABC사로부터 10만 불을 3년 후 상환이 무엇입니까? 갚아주는 거죠. 조건으로 차입했네요. 돈 빌려왔네요. 맞습니까? 얼마를? 10만 불을 빌려왔습니다. 환율 정보가 다음과 같을 때 결산분계 하시오. 한번 볼게요. 자, 빌린 돈 원화로 환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빌린 돈은 얼마였습니까? 일단 10만 불이잖아요. 맞죠? 10만 불이고 10만 불이고 달러고 되고 다음 요거 빌릴 때 환율이 얼마인가 한번 볼까요? 빌릴 때 환율이 1,050원이죠. 1,050원입니다.
그러면 꼭 계산기로 곱해보면 돼요. 1050에 공이 5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빌릴 때 돈은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1억 500이네요. 원이 되고요. 그리고 갚아줘야 되는 돈, 갚아줘야 되는 돈 해볼게요. 자, 갚아줘야 되는 돈은 얼마인가 봅시다. 달러로는 얼마 갚아줘야 됩니까? 10만 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오늘의 환율이 얼마인가 볼까요? 오른쪽에 나와 있죠. 오늘의 환율은 1100원이네요. 그러니까 1100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억 1000만 원이네요. 1억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어떻게 내가 빌린 돈은 원화로 이렇게 곱하니까 10월 1일 날 빌렸네요. 1억 500을 빌렸는데 자, 오늘 갚아주면 얼마 갚아줘야 됩니까? 1억 1000만 원 갚아줘야 됩니다. 자, 이 상황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1억 500만 원을 빌렸는데 갚아달라 해서 갚아주는데 보니까 얼마 갚아주게 되었습니까? 1억 1000만 원.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이익 봐서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봐서 기분이 나쁠까요?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외화, 환산, 본실 얼마? 500만 원 기분 나쁘잖아요. 자, 무엇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죠. 이게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계정과목 이렇게 알려주죠? 알려줍니다. 그대로 하면 되죠. 뭐 외화, 장기 차입금 얼마? 5뿔뿔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게 별 문제가 없어요. 왜? 외화 환산 손실이 비용이죠. 비용이니까 여기 차빈이 되고요. 요거는 대빈이 될 수밖에 없죠. 부채가 늘어나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이놈이죠. 여기에 요까지 다 맡아놓고 이게 거래처를 이렇게 안 걸어줘요. 내년에 또 만나요? 아니죠. 내년은 아니죠. 8월달에 또 있죠. 8월달에 또 만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이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67점이었어요. 한 개만 더 맞으면 합격인데 이거 안 적어서 틀려. 이런 게 한 2개 있어 보세요. 눈물 팍 납니다. 입을 팍 덮어 쓰고 울어요. 그래가 8월달에라도 합격하면 되지. 8월달에 또 떨어져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회계나 세부에서는 거래처를 떠나서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동문제입니다. 이번에 한번 볼게요.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법인 명의의 차량에는 이 보험료네요. 자, 이거는 비용과 수익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겁니다. 일단 이렇게 기간이 나와 있죠. 기간이 나오면, 결산 문제의 기간이 나오면 무조건 기간을 그려봐야 됩니다. 자, 120만 원을 18년 4월 1일에 국민화에 지급하면서 전액 뭘로?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자, 보험료로 계상하였다. 이 말에는 의미가 있죠. 주면서 뭘로 했단 말입니까? 보험료로 했단 말입니다. 맞아요? 즉 비용으로 했단 말입니다. 출발! 기간 나왔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4월 1일부터 오늘은 몇 월 며칠? 12월 31일 31일 그리고 언제까지? 3월 31일까지 3월 31일 적고요. 그리고 4월 1일 날 주면서 뭐? 보험료입니다. 보험료는 물론 비용이에요. 비용이 되고 자, 다음 요 돈이 전체가 얼마나 그랬습니까? 120만 원이라 그랬죠? 120만 원입니다. 자, 요 돈 전체가 120만 원. 자, 됐어요. 그럼 한 달이 얼마입니까? 한 달에는 나누기 12개월에 하면은 한 달에는 얼마가 된다? 10만 원이잖아요. 월할 계산하니까 10만 원. 요거 석 달이니까 요 돈이 얼마가 될까요? 30만 원. 그럼 요 돈은 얼마? 120만 원에서 30만 원 빼니까 9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출발합니다. 자, 이거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이거 보험료예요. 보험료 주는 내용입니다. 보험료 받는 경우는 없죠. 혹시 우리 보험금 받는 경우도 있죠. 왜 보험을 납부하는 게 뭡니까?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가 보험을 들잖아요. 맞아요?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자, 현금으로 100만원, 보험금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쳐요. 현금. 자, 100만원. 이거는 문제 없어요. 이거는 뭐로 해야 될까요? 보험금 받는 거는 우리 계정과목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보험금 수익입니다. 보험금 수익 100만원이에요. 보험료 납부, 대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칠 때 보험료 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보험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보험금 수익을 합니다. 이거 참고로 알아주세요. 뭐 잘 뜨는 계정과목은 아닙니다. 아닌데 혹시나 싶어서 혹시 이거 너무 어쩔 겁니까? 일반 전폐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출발. 자, 어떻게? 자, 오늘은 요 날입니다. 결산일. 보험료는 언제 줬어요? 4월 1일 날 줬죠. 자, 그럼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이날입니다. 요 날 줬어요. 요거보다 앞에 있습니까? 뒤에 줬습니까? 앞에 줬죠. 따라서 이거는 보험료 먼저 주는 내용인가? 이해가 됩니까? 보험료, 그래서 이거는 보험료 먼저 주는 내용이에요. 먼저 주는보다는 준 내용 할게요. 준 내용입니다. 자, 얼마 먼저 줬는지 봅시다. 자, 4월 1일 날은 어디까지 줬어요? 3월 31일까지 여기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였습니까? 120만원. 4월 1일 날은 120만원을 먼저 줬어요. 하지만 오늘은 12월 31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먼저 줬잖아요. 요만큼은 얼마예요? 30만원. 따라서 이거는 보험료 얼마를 먼저 줬다? 30만원을 먼저 준 내용이에요. 자, 다음. 보험료는 보험료입니다. 보험료 얼마? 30만원. 자, 이제 글자 만들어야죠. 주는 것은 비용, 받는 것은 수익. 지금 주는 거잖아요. 비용. 앞에 거 적습니다. 먼저면 선, 모시면 위. 먼저니까 뭐? 선. 주는 것은 급, 받는 것은 수. 주는 거니까 뭐? 급. 따라서 요 뭉치면 선급 비용이 되겠죠. 돈은 얼마? 30만원. 마지막으로 이걸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걸로. 이 계정 과목이 자산이면 차변에 적으면 되고요. 부채면 대변에 적으면 돼요. 선급 비용은 자산입니다. 자산이니까 어느 변? 차변. 이렇게 되네요. 뭐 구분은 3번, 4번. 이렇게 하면 이 문제 끝이 나고요. 이번 같은 문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면 이번에 84회죠. 만약에 여러분 시험 칠 때 요거 84회에 있는 이런 문제가 시험에 안 나왔다. 내 책임질게요. 무조건 출제됩니다. 수익과 결산하면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 안 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특히 출제돼도 보험료가 나올 확률이 제일 많아요. 이게 보험료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알아주시고. 자, 아무튼 같은 거예요. 보험료든 뭐든 급여든 다 똑같은 겁니다. 단번 한번 볼게요. 자, 결산에 뭐가 나왔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단기 매매 정권 나왔죠. 그러면 결산에 단기 매매 정권 놓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는 뭐?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아니면 뭐?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손실입니다.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부터 봐야 되네요. 내용은 다음 같다. 기발 현재 코스파의 주당 공정가치는 지금 얼마입니까? 공정가치는 12만원이네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월 30일 날 샀네요. 천주 얼마 주고 샀나요? 10만원. 자, 그리고 10월 25일 날 팔았네요. 300주 팔았습니다. 12만원 주고. 그럼 이건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나는 몇 주를 가지고 있을까요? 천주 샀는데 몇 주를 팔았습니까? 300주. 그럼 남은 주식수는 몇 주가 돼요? 700주 남았잖아요. 맞죠? 700주고 요건 필요 없어요. 이제 됐고. 그러면 700주를 1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근데 지금 얼마예요? 12만원.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올랐습니까? 2만원. 2만원짜리 몇 개 있습니까? 700개. 그러니까 요는 2만원짜리가 2만원 곱하기 몇 개? 700개. 이래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얼마가 돼요? 1400만원이네요. 지금 1400만원 올랐잖아요. 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는 1400만원 맞나요? 10만원 계산기로 해야 되겠어요. 감사는 안 되겠어요. 못 믿겠어요. 자, 일단 2만원 올라간 거 맞잖아요. 일시백천 만 곱하기 700개가 되니까 1400만원 맞네요. 자, 1400만원 올랐습니다. 올랐으니까 이익 받죠. 그러니까 자, 일단 단기 매매 정권 얼마? 14뿔뿔. 자, 이익 받으니까 단기 매매 정권 평가 이익 얼마? 14뿔뿔. 익자가 나왔으니까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적었습니다. 채권 재무에 관련된 거 없고요. 9번은 3번, 4번. 아무튼 이게 핵심이 됩니다. 자, 문제 이렇게 결산 문제에 단기 매매 정권이 나오면 이러면 무조건입니다.
뭐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따지는 문제예요. 이게 기억나시면 일단 뭐 이익받다 손해봤다는 금방 계산될 겁니다.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4번 12월 31일 마감 전 영업권이네요. 무형자산. 영업권은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감가상각하는 거네요. 잔액이 1200만 원이다. 이 영업권은 2018년 12월 31일에 취득한, 이거 잘 틀리겠습니다. 문제 한번 잘 봐야 됩니다. 것이다.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5년간 월할 균등상각하며 상각시 1개월 미만은 1월 미만은 1개월 한다. 이래 됐네요. 자, 요거 감가상각하는 겁니다. 감가상각하는데요. 자, 우리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형자산은 정액법이 원칙입니다. 정액법이 원칙이고요. 정액법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됩니다. 내용연수. 그럼 1년에 이렇게 하면 이것이 1년 감가상각비가 됩니다. 1년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취득원가 얼마 주고 샀다 그랬습니까? 1, 2 뿔뿔. 무형자산의 상각 후 잔존가액은 0이라 그랬습니다. 내용연수는 몇 년이다? 5년간 상각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1200만 원을 5로 나누어 버리니까 한 달에 1년에 얼마? 1년에 한번 볼까요? 1200 나누기 5는 240이네요. 1년에 이거 240만 원씩 감가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언제 샀습니까? 12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 하루 썼네요. 하루. 30일에 하루 이틀 썼습니다. 1월 미만은 1개월로 계산한다. 한 달 계산해란 말이죠. 1년에 240이니까 한 달에는 얼마가 돼요? 20만 원. 이거 20만 원만 감가상각 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이 돈은 20만 원이에요. 월할 상각이니까. 자, 요거부터요. 무형자산 1년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까? 240 아닙니까? 방금 위에서 정액법으로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거 언제 샀습니까? 12월 30일 날 샀어요. 30일에 사서 이틀밖에 안 썼어요. 2일 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용하지 않았다. 근데 문제에서 1일 여기 1월 미만은 1월로 한 달로 계산해라. 한 달로 계산하라고 해서 한 달 쓴 거로 찍어요. 한 달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1년에 240만 원이니까 한 달에는 얼마입니까? 20만 원. 그래서 이게 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입니다. 이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자동결산에 똑같이 들어가요. 요거 01월부터 12월까지 컨트롤 F 하면 나타납니다. 영업권. 자동결산이에요. 없네요. 자, 이거 제가 실기화면을 84배를 틀어서 그래요. 이게 82회를 틀어서 하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입력하시면 돼요. 요거 그렇게 하시고. 자, 다음 5번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자, 이렇게 돼요. 자, 단기 법인세 비용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2200만원 산출되었다. 그러니까 올해 내가 내야 되는 법인세는 총 얼마입니까? 2200만원이란 말입니다. 2200만원이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자, 기장된 데이트는 무시하고 선납세금은 얼마랍니까? 요만큼 먼저 냈어요. 그러면 나머지만 내면 되잖아요. 2200만원에서 이만큼 빼고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어디냐면 자, 요거 제일 밑에 있습니다. 결산자를 제일 밑에 가시면 여기에 나와 있죠. 법인세 등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일 아래쪽에 있어요. 여기에 하는데 자, 지금은 700 얼마라 그랬습니다. 기장된 데이터는 무시했으니까 여기입니다. 자, 요거 대부분은 그래요. 요 돈을 여기에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이게 우리가 83회 화면입니다. 문제는 82회잖아요. 82회에 보시면 이게 돈이 얼마가 나와 있는가 하면 705390이 나와 있어요. 요게 705390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서 705390 맞나요? 아니네. 705390
여기에 7053900 입력하고요. 다음 두 번째, 내가 내야 되는 돈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2200만원. 2200만원. 빼기. 지금 나와 있는 705390. 705390 빼면은 요것이 14946100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선납세금 요 내용을 여기에 반드시 입력하고, 그리고 2200만원 내야 되는데 요 돈에 2200만원에서 요 돈을 빼면 돼요. 빼고 나머지를 여기 입력하고 점표 추가 버튼 누르면 끝이 납니다. 선납세금하는 건 정말 쉬워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런 건 다 무시해버리고요. 선납세금은 요거 없다 치고. 자, 이렇게 나왔어요. 법인세 비용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여 2200만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결산이 있습니다. 법인세는 자동결산이고요. 먼저 요 돈입니다. 요 돈을 여기에 적으면 돼요. 그대로 적고. 두 번째, 2200만원에서 어떤 돈을 빼면 된다? 요 돈을 빼면 돼요. 빼기 요 돈입니다. 요 돈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그 얼마를 어디에? 여기에 적으면 돼요. 여기에 적으면 돼요. 그래서 아무튼 이 돈 두 개를 더했을 때 여기 2200만원 돼야 돼요.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돈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동결산은 끝나요. 따라서 선납세금 계산하는 건 간단합니다. 자,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돈이 지금 현재 2200만원입니다. 법인세 비용이에요. 1번 어디에 있어? 1번 여기입니다. 자, 요 돈을 무조건 여기에 적는다. 2번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돈에서 요 돈을 빼요. 요 돈을 빼면 얼마가 나와요. 이 얼마를 여기에 적어요. 2번 두 단계로 끝이 납니다. 요게 1번 단계고요. 2번 요 돈을 적어야 되는데 요 돈을 문제지에 나와 있는 돈에서 이 돈을 빼면 돼요. 요 돈을 빼면 됩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잖아요. 그 얼마를 어디에? 여기에 적어주면 돼요. 그게 끝입니다. 이게 법인세 등에서 선납세금과 법인세 정리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